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 경험해 보셨나요? 엄마 지갑은 항상 그 서랍에 있잖아요. 아니야. 누가 가져갔어. 너희가 훔쳤지. 엄마 아무도 훔치지 않았어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바보라는 거야? 이런 대화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더 큰 싸움이 되고 서로 상처받고 하루 종일 기분이 최악이 되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3대 금지 원칙을 알면 이런 갈등을 10초 만에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이 방법으로 매일의 전쟁 같던 돌봄이 평화로워졌다고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20분간 여러분의 돌봄 생활을 완전히 바꿀 실전 기술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치매 돌봄에서 가장 힘든 건 뭘까요? 신체적 돌봄보다도 감정적 갈등입니다. 아빠 벌써 은퇴하셨어요. 내일 회사 안 가셔도 돼요. 뭔 소리야.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할머니, 그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택배 아저씨예요. 아니야. 저 사람이 계속 우리 집을 노리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하나요? 사실을 규정하려 들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고 현실을 인식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상황은 더 악화되고 서로 지치고 관계는 망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치매로 인한 인지 손상 앞에서는 우리의 상식적인 접근법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감정 조절, 판단력, 현실 인식 능력까지 손상시킵니다. 그런 상태에서 논리적 설득을 하는 건 마치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달리기를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원칙, 논쟁 금지입니다. 할머니가 내 지갑이 없어. 누가 훔쳤어? 라고 하면 손녀가 할머니, 아무도 훔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어디 뒀는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라고 답합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뭐라고? 내가 바보냐? 분명히 누가 훔쳤다고. 라고 더욱 화를 냅니다. 보세요. 논쟁이 시작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첫째, 흥분 상태가 증폭됩니다. 치매 환자의 감정 조절 능력은 이미 손상된 상태입니다. 논쟁은 이 흥분을 더 키웁니다. 둘째, 방어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뇌는 자동으로 방어 모드에 들어갑니다. 셋째,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흥분에서 더 강한 주장으로, 더 강한 주장에서 더 강한 반박으로 결국 폭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는 즉시 인정하기입니다. 그렇구나, 미안해요, 걱정되시겠어요 라고 말하세요. 2단계는 짧게 응답하기입니다. 같이 찾아봐요, 도와드릴게요 라고 간단히 말하세요. 3단계는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말로 설득하지 말고 함께 행동하세요. 올바른 대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할머니가 내 지갑이 없어. 누가 훔쳤어? 라고 하면 손녀가 그렇구나. 걱정되시겠어요. 미안해요, 제가 도와서 같이 찾아볼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그래. 같이 찾아보자 라고 진정됩니다. 보세요. 10초 만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검증, 상대의 감정과 현실을 일단 인정해주는 거예요. 사실이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이 진짜라는 걸 인정해주는 겁니다. 논쟁 금지 실전 문장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구나, 속상하셨겠어요. 미안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해요. 같이 해결해봐요 라고 말하세요. 반대로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현실을 보세요는 절대 금물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수정 금지입니다. 아버지가 내일 회사에 일찍 가야 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거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는 10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더 이상 회사 다니지 않으세요 라고 답합니다. 아버지는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은퇴했다고. 라고 화를 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실을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치매 상황에서 이런 수정 시도는 무엇을 가져올까요? 첫째, 수치심을 유발합니다. 당신의 기억이 틀렸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둘째, 좌절감을 증폭시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셋째, 자존감을 손상시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해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치매 환자의 뇌에서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기 어렵지만 오래된 기억과 감정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직장 다녔던 40년의 기억이 은퇴한 10년보다 훨씬 강력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극적 경청을 사용하세요. 적극적 경청의 3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개 끄덕임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 자연스럽게 끄덕여주세요. 둘째, 공감 표현입니다. 그러셨구나, 중요한 일이네요 라고 말하세요. 셋째, 짧은 추임새입니다. 아, 맞아요 라고 맞장 붙여주세요. 올바른 대응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내일 회사에 일찍 가야 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거든 라고 말하면 아들이 아, 그러세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군요. 걱정되시겠어요 라고 답합니다. 아버지는 그래, 좀 긴장되네 라고 말하고 아들이 그렇다면 오늘은 푹 쉬시는 게 좋겠어요. 산책이라도 하러 나가볼까요? 라고 제안합니다. 보세요. 사실을 수정하지 않았는데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핵심은 해가 없는 믿음은 굳이 바로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일 정말 회사에 갈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수정 금지 실전 문장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셨구나요. 중요한 일이네요. 신경 쓰이시겠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라고 말하세요. 언제 수정해야 할까요? 안전과 관련된 경우만 수정하세요. 가스나 약물 등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흘려보내세요. 세 번째 원칙은 합리화 금지입니다. 어머니가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리모컨을 훔치려고 해. 라고 말합니다. 딸이 엄마, 그런 일은 없어요. 누가 리모컨을 훔치러 들어오겠어요? 리모컨은 소파 틈에 있을 거예요 라고 답합니다. 어머니는 아니야. 분명히 봤다고. 이상한 사람이 창문으로 들어왔어. 라고 더욱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또 본능적으로 무엇을 했나요?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했습니다. 누가 리모컨을 훔치겠어요? 하지만 손상된 인지기능 앞에서 논리는 무력합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과 방어를 불러일으킬 뿐이죠. 치매 환자가 침입자를 말할 때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려움입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불안입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감각이 있습니다. 혼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논리가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올바른 대응법인 합류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상대 현실에 합류하기입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말하세요. 2단계는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해요 라고 말하세요. 3단계는 보호 역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라고 말하세요. 올바른 대응을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리모컨을 훔치려고 해. 라고 말하면 딸이 아, 그렇구나. 무서우셨겠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웃 아저씨가 그 사람을 쫓아냈고 경찰에도 신고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안전해요 라고 답합니다. 어머니는 정말? 다행이다. 라고 안도하고 딸이 네, 이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좋아하는 프로그램 보실까요? 라고 제안합니다. 보세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안심을 시켰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어머니는 안정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다른 활동으로 넘어갔습니다. 합리화 금지 안전 메시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전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문은 다 잠갔어요. CCTV로 확인했어요. 라고 말하세요. 핵심은 치료적 거짓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안정감을 주는 방법이죠. 이제 가장 강력한 도구 리디렉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리디렉션은 감정, 주의, 행동을 동시에 바꾸는 기술입니다. 3대 금지 원칙을 사용한 후 반드시 필요한 단계죠. 리디렉션의 3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인정, 그렇구나, 이해해요 라고 말하세요. 2단계는 짧은 응답,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요 라고 말하세요. 3단계는 관심 전환, 다른 활동이나 환경으로 이동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리디렉션은 다릅니다. 평소 좋아하던 것들을 활용하세요. 감각 자극형 리디렉션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간식, 달콤한 것이나 바삭한 것을 활용하세요. 음악, 예전에 즐겨 듣던 노래를 틀어주세요. 향기, 커피나 꽃 냄새를 활용하세요. 활동형 리디렉션도 있습니다. 산책을 제안해보세요. 공기 좀 쐬러 나갈까요? 라고 말하세요. 간단한 집안일, 빨래 개기나 설거지를 함께 해보세요. TV 프로그램, 트로트나 드라마를 함께 보세요. 사회적 상호작용형 리디렉션도 있습니다. 사진 앨범을 함께 보세요.
옛날 이야기를 나누세요. 애완동물과 놀게 해주세요. 실전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갑 분실의 경우입니다. 인정 단계에서는 미안해요, 같이 찾아봐요 라고 말하세요. 응답 단계에서는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세요. 전환 단계에서는 먼저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찾아볼까요? 라고 제안하세요. 출근 준비의 경우입니다. 인정 단계에서는 중요한 하루네요 라고 말하세요. 응답 단계에서는 잘 준비하셔야겠어요 라고 말하세요. 전환 단계에서는 그 전에 아침 산책부터 하실까요? 라고 제안하세요. 반복적으로 잃어버리는 물건들은 정착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현관 옆에 전용 트레이를 설치하세요. 지갑, 열쇠, 안경 등의 집을 만들어주세요. 매번 같은 자리에 두는 습관을 형성해주세요. 한 가족은 현관 옆에 지갑 트레이를 만든 후 매일 귀가할 때마다 함께 지갑을 그곳에 두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3주 후 지갑 분실 횟수가 90% 감소했습니다. 이제 실제 상황에서 3대 원칙을 모두 통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내 약이 없어. 누가 가져갔어?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보겠습니다. 잘못된 대응은 이렇습니다. 할아버지, 약은 냉장고에 있어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고 병원은 다음 주에 가기로 했어요. 결과는 더 큰 혼란과 흥분입니다. 올바른 3단계 대응을 보겠습니다. 1단계 논쟁 금지입니다. 아, 그렇구나. 약이 없으면 걱정되시겠어요 라고 말하세요. 2단계 수정 금지입니다. 내일 병원에 가셔야 하는군요. 중요한 일이네요 라고 말하세요. 3단계 합리화 금지와 안전 메시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약을 찾아서 미리 준비해드릴게요 라고 말하세요. 4단계 리디렉션입니다. 그 전에 좋아하시는 호두과자부터 드실까요? 약 먹기 전에 뭔가 드셔야죠 라고 제안하세요. 결과는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진정되고 과자를 드시는 동안 자연스럽게 약을 찾아서 제자리에 놓아둡니다. 주간 실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1주차는 관찰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는지 패턴을 파악하세요. 3대 금지를 어기는 순간들을 체크하세요. 2주차는 연습주입니다. 하루 최소 1번 3대 원칙을 적용해보세요. 리디렉션 도구 리스트를 만들어보세요. 3주차는 습관화주입니다. 자동 반사적으로 원칙을 적용해보세요. 가족 구성원들과 방법을 공유하세요. 4주차는 완성주입니다. 예상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완성하세요. 환경 정리, 정착 공간 등을 완료하세요. 여러분, 3대 금지 원칙을 적용한 가족들의 후기를 들어보세요. 매일 밤이 전쟁 같았는데 이제는 평화로워졌어요. 엄마와의 관계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간병 스트레스가 70% 줄었어요. 치매 돌봄은 사랑과 인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른 기술과 전략이 필요해요. 오늘 배운 3대 원칙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논쟁 금지입니다. 인정하고 짧게 응답하세요. 둘째, 수정 금지입니다. 적극적 경청으로 흘려보내세요. 셋째, 합리화 금지입니다. 안전 메시지로 안심시키세요. 그리고 리디렉션법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냉장고에 메모를 붙이세요. 논쟁 수정 합리화 금지라고 적어두세요. 둘째, 전용 트레이 하나를 만드세요. 자주 잃어버리는 물건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셋째, 리디렉션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우리 가족만의 관심 전환 도구들을 정리해보세요.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제대로 적용해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돌봄 여정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는 밤시간 치매 행동 대응법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